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해 N번방 사건 터지면서 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에 관심이 높아졌죠. 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었다 이런 지적이 높아서 그런지 이 성착취방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 또 이걸 조직적으로 키운 박사 조주빈,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이 선고 공판인데 무기징역 구형이 처음이라 실제 처벌을 받을지 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그 실체를 세상에 알린 분들이 있죠. 바로 추적단 불꽃의 불과 단입니다. 대학 시절 N번방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에 추적 조사를 했고 N번방 개설의 주범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지금은 이 실명과 얼굴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SNS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를 계속 밝혀나가고 또 디지털 성범죄 현장 강의도 진행하면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라는 제목으로 N번방 추적 과정을 정리한 책도 펴냈는데요. 자, 익명으로 추적단 불꽃의 불과 단 두 분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뭐 화면도 안 나가니까 누가 불이고 누가 단인지 관계없어요, 그냥. 네. 추적단 불꽃이란 이름은 누가 정했어요? 작년에 공모전에 나가면서 응. 이 범죄는 사이버 범죄이기 때문에 저희의 신상도 노출될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팀명을 정하자 해서 좀 멋있는 걸로 지차해서 불꽃이라고 지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사건이 3월 이후에 조주빈이 잡힌 후부터 공론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예. 이제 저희도 유튜브를 개설하고 조금 더 가짜뉴스 같은 것들을 정정하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2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 그리고 저쪽 친구는 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적단 불꽃이 공모전 나갈 때 이름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 방금 얘기한 공모전이 네. 지난해 제1회 뉴스통신진흥회 탐사 심층 르뽀 공모전. 네. 네. 이게 뭘 공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쓰는 거예요, 기사? 네, 맞습니다. 탐사 심층 르뽀니까 르뽀 기사. 네. 두 분 다 그럼 기자 지망생이셨어요? 네. 네, 그렇죠. 오. 어떻게 만났어요, 두 분? 저희가 대학 선후배 사이인데요. 사실 처음엔 안 친했다가 안 친했어요? 네, 안 친했었는데 신문사 인턴도 같이 하고 뭐 동계올림픽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조금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사건을 같이 추적해 나가면서 친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서서히 알게 된 것까지는 좋은데 네. 이걸 추적하게 된 건 어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대학교 막학기를 각자 앞둔 시점에서 같은 기사 실무 수업을, 실습 수업을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 네. 예. 거기에서 이제 둘 다 공통의 관심 주제가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였고, 이제 교수님이 저희가 과제로 계속 같은 주제를 써내는 걸 보시잖아요. 그걸 보고, 마침 대규모의 기사 공모전이 열리니 너네 둘이 같이 관심 있던 주제로 한번 심층 취재를 이어나가봐라. 공모전에 참가해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공모전을 교수님 같이 덕분에? 네, 맞아요. 두 분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자서 기획안 같은 거 낼 때 나는 불법 촬영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군요. 네, 그렇죠. 네, 기사도 실제로 썼어요. 그래서 불법 촬영 관련된. 그건 이제 SNS나 인터넷 공간상을 열심히 뒤지고 뒤져야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안 뒤져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워낙 막 그냥 퍼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한 팀이 됐어요. 교수님의 저 권유로. 그리고 공모전에 나가보자 한 거예요. 네. 네. 그다음 어떤 작업을 했어요? 구글링을 열심히 했는데요. 불법 촬영이라는 게 사실 키워드 몇 개만 검색을 해도 무수히 뜨는데 이제 그중에서 이 뿌리가 어디일까 이거를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구글링을 열심히 이렇게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게 왓치맨의 블로그였고요. 왓치맨의 블로그에서 N번방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서 이 N번방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 왓츠맨이 게시물로 자신의 블로그에 정리를 해둔 글을 보고 예. 이거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이 흔들릴 만한 범죄라고 생각을 해서 근거지로 한번 쳐들어가 보자 생각을 했는데 그 근거지가 이제 텔레그램이었어요. 텔레그램에서도 왓츠맨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 고단방 링크가 왓츠맨의 블로그에 걸려 있었고 그 링크를 통해서 일단 고단방까지 잠입까지는 좀 그렇고 입장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천천히 분위기를 살피다가 이제 당시에는 N번방을 번호방이라고 불렀거든요. 번호. 네. 그래서 그 번호방을 주겠다는 어떤 가해자들이 나타나기만을 계속 기다렸고 이게 게릴라적으로 링크를 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다린 지 한 5시간 만에 자기가 이 링크를 주겠다, 갖고 있다. 그런데 텔레그램 프로필 사진을 나체의 애니메이션 여성 사진으로 바꾼 뒤에 이제 2D 여성 사진으로 바꾼 뒤에 자기에게 개인 텔레그램 대화를 걸어라. 그러면 자기가 N번방 몇 번방 링크를 주겠다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조건이 어렵지 않으니까 조건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그쪽이 요구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링크를 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이제 링크를 줬고 들어갔을 때 몇 번방이었어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서 본 게 전부 다 처음에 나체 사진의 어떤 과학적인 행위들, 영상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황을 했고 솔직히 소름이 그냥 딱 들어가자마자 소름이 돋아서 보고 있던 그 창을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정신을 좀 차리고 피해 실태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이거는 기사로 보도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겠다 한 거죠. 그 방이 바로 N번방이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뭐 저는 두 분의 설명을 이렇게 찬찬히 들어도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다는 건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청취자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소상히 그걸 알려드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누구나 뭐 검색을 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그런 사이트가 아닌 거죠. 이게 텔레그램을 이용해야 하고 그죠? 그다음에 텔레그램에서도 그냥 공개돼서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과 접촉해서 뭔가 이렇게 요구를 받아서 수행을 해야 이제 링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돈도 내요? 돈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돈을 내는 건 N번방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박사 조주빈이 수익 모델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내고 들어가는 방은 박사가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 올해 초까지 범죄를 그렇게 해서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 방은 또 더 힘들죠. 더 많은 조건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서는 또 더 과학적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수위를 이제 저희가 매길 수는 없고요. 저희가 당시에 들어갈 때만 해도 뭐 N번방이 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처음 입장한 게 7월이었는데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N번방에 입장하는 게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점점 쉬워졌어요? 점점 쉬워졌고 N번방의 링크도 그냥 가담자들 사이에서 쉽게 공유가 됐고 뭐 포털 사이트, 게임 카페 등에서도 이제 쉽게 공유가 됐고요. 저희가 들어갈 때는 그런 조건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어렵지 않았다. 그 뭐 거기 뭐 수십만 명 이상일 거라는데 그렇게 됐겠군요. 그처럼 저희가 막 널리 퍼졌다면. 그렇죠. 그 중에 돈 낸 유료 회원이 뭐 몇 %가 될지 이런 거는 뭐 좀 더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겠고, 그죠? 근데 조금 아까 그 결정적 표현을 했습니다만 평상시에도 불법 촬영이나 뭐 이런 뭐 이 디지털 성폭력 이건 관심이 있던 분들이 추적해 들어가 보니 거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수정 교수나 그런 전문가들도 이건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와 완전 다른 거다. 차원이 다른 종류의 범죄다. 그래서 소위 성착취범이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진 거죠? 그 결정적 차이가 어떤 거죠? 사실 이 갓갓의 수법이라는 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해서 성착취 영상을 얻어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수법이 이전에도 없던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방을 만들어서
1번부터 8번까지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유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거에 대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이런 성착취가 없었다고 말을 하긴 힘들 것 같아요. 이전에도 계속해서 되어 왔었지만 이런 성착취, 성범죄가 일어났었지만 우리 사회가 관심이 없었던 거고 그냥 일부들이 하는 짓이라고만 이렇게 그냥 치부를 해왔던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좀 소수가 또 은밀하게 했었다면 그게 금방 사람들이 아무나 찾아 들어가게 막 퍼지더라 이런 것처럼 네. 널리 보편화돼 버렸다는 것도 하나의 변화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몇 살짜리부터 피해자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뭐 나이를 이제 특정을 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N번 방에서 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분들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그들이 이제 활동하는 그런 방들을 살피다 보면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의 정말 어린 2살, 3살의 그런 여아들에게 하는 성착취 영상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어린 여성이나 약점을 잡는다. 아까 그랬잖아요. 네네. 무슨 약점을 잡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죠. 이제 그 N번방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탈계라고 해서 이제 본인의 사진 같은 거를 찍어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의 계정에 올렸어요. 그랬을 때 각각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수법을 썼는데 내가 경찰이다. 그래서 너가 지금 통신 이용 음란죄를 저질렀으니 너 뭐 부모님 핸드폰 번호 그리고 너가 다니는 학교 등을 이제 말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을 사칭하고 네, 경찰을 사칭하기도 했고 아니면 너 내가 시키는 거 안 하면은 뭐 너 지금 부모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너가 지금 이런 짓 했다는 거 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고. 협박을 해서 이제 성착취 영상을 얻어낸 거죠. 착취를 한 거죠, 성을.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협박을 당한 여성들로 하여금 네. 자기 스스로 영상을 찍게끔 만드는 거죠. 네, 스스로 찍어서 너가 보냈으니까 이거는 너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더 심한 영상을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한 피해자가 여러 건 그런 걸 당하고 그럽니까? 네. 최장 1년 정도 그런 협박을 당해서 계속 성착취 영상을 보냈던 피해자도 있어요. 실제로 그 문영욱의 피해자분 중에.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네. 소개는 못하지만 네네. 예를 들면 어떤 것까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몸에 글자를 새기게 하는데 그 글자가 자기 몸에 네, 자기 몸에 그게, 새겨요? 네. 마치 예전에 낙인을 찍듯이 노예에게 낙인을 찍듯이 이 문영욱이 그 여성에게 너의 몸에 너 스스로 그 어떤 노예라는 글자를 새겨라. 근데 이 노예라는 게 그냥 뭐 볼펜이나 이런 걸로 새기는 분도 있지만 되게 막 신체를 훼손시킬 정도로 강하게 새겨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 문신하듯이 네,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되게 공통된 피해만 말씀을 드리자면 또 주로 야외에서 이제 나체로 활보하게 한다거나 기어다니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본 것들을 이제 언론에서 이제 다 말씀드렸다간 피해자분들께 2차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알겠어요. 예를 들어 아무튼 네. 그런 등등 네, 네. 그거보다 더 입에 담지 못할 네, 것들은 네. 무지하게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불법 촬영 이런 거 뭐 열심히 이제 추적해 보다가 이건 차원이 다르다라고 느꼈다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경찰? 네, 경찰. 경찰 갔더니 뭐라 그래요? 사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전화를 먼저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서울에서 좀 전체적으로 사이버 안전국에서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시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 이게 저희도 처음에 왓치맨의 블로그에서 글을 봤을 땐 안 믿었거든요. 못 믿었거든요. 이거를 영상을 저희가 직접 보기 전까지 너무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서 이거를 전화 통화로 유선으로 이제 설명을 하니까 경찰분께서 그런 심각성이 안 와닿으셨나 봐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 이제 수업을 째고 네, 택시를 타고 이제 바로 그냥 동네 일선 경찰 서로 향해서 경찰 분께 이제 그 수업을 사진 빼먹는다는 걸 수업을 쨘다고 해요. 네. 전문 용어를 쓰셔서 잘 못 알아. 그래서 이 경찰청까지 직접 가서 네, 경찰청을 그 컴퓨터를 켜서 보여줬군요. 네,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이제 보여드렸고 경찰서를 가서 처음엔 보여드렸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이제 이거를 보시고 너무 심각하니까 이건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추후에 그 다음 주에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경찰청에 있는 그 사이버 수사대 분들을 만나서 저희랑 이제 협조를 하자, 이제 네. 같이 공조를 하자 해서 그때부터 아니 이제 그때부터는 사이버 수사대에서 하면 되지 무슨 학생들한테 협업을 하자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저희도 기자 지망생으로서 이제 탐사보도 공모전에 아 맞아 여기 네. 그 공모전에 르포 기사를 내야 네, 되니까 이제 같이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두 분은 이제 계속 그 N번방을 찾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계속 있으면서 그 다른 가입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네.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가담자? 무슨 의심 안 샀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저희가 그들이 하는 말들을 좀 따라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런 프로필 사진도 그들이 하는 그런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큰 의심을 산 적은 없습니다. 그래 하루에 몇 시간씩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르포 기사를 준비할 때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한 달 동안 계속 봤고 한 달 동안? 네. 4-5시간을? 네. 그 끔찍한데 영상을 보면서 네, 그쵸. 어땠어요, 영상도 그때? 영상. 그때 참 영상도 영상이지만 그 가해자들이 피해 여성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였고 또 참 좀 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대화방이 막 수천 명, 뭐 수만 명이 있는 대화방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뭐 10개가 넘어가고 100개가 가까이 되니까 이게 내 주위에도 어떤 사람은 이 N번방이 뭔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수업에 가는데 같이 있는 남하구들을 좀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원래 되게 친하게 지내던 오빠도 이 오빠도 겉으로는 되게 귀엽고 착하신데 혹시 약간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극도로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네. 예민해졌어요? 네.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주위에 가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뭐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집에서 평소에 내가 집에서 안 나던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불안해가지고 이제 단한테 전화를 해서 좀 와달라고 하고 원래 제가 옷장문을 열어놓고 다니는데 그날은 옷장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옷장에 누가 숨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이구. 괜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이제 하니까 불안했었나 봐요. 다행히 이제 옷장 안엔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느낄 만큼 불안했었고 또 실제로 이제 제 지인 중에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던 사람도 있었고요. 네, 네. 그 대화방에 있던 지인을 어떻게 확인하게 됐어요?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제 연락처에 있는 사람이 텔레그램에 가입을 하면은 그걸 안내 멘트를 띄워줘요. 땡땡땡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하셨습니다라고 띄워주는데 그거를 보고 뭐 업무적으로도 텔레그램을 많이 쓰니까 이 오빠가 그냥 뭐 그렇게 들어온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괜히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괜히 불안해서 제가 들어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그 대화 참여자 목록을 쭉 봤어요. 근데 제 연락처 안에 있는 사람이면은 제일 상단에 뜨거든요. 근데 있더라고요. 이름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이제 안 만나요? 네, 손절했죠. 네. 네. 전문 용어를 또 쓰셨네요. 네. 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은 탐사 심층 르포 작성을 계속 해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얻게 되는 거를 경찰 측에 아마 제공했을 것이고 네. 경찰 측은 또 어떻게 진행을 했죠? 경찰 분들도 저희가 들어간 대화방에 같이 들어와 계시기도 했는데 워낙 많은 수십만 명의 가해자들이 하루에도 몇십 개씩 이제 대화방을 파다 보니까 그 링크를 그때그때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분들이 들어와 계신 방이면 괜찮은데 저희만 들어온 방이면 이 방에서 벌어진 그런 가해 행위들을 체증을 해서 보내드렸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때로는 이제 본인의 이제 인적 사항 이 드러나는 그런 말들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캡처를 해서 이제 경찰분들께 보내드리고 이제 경찰분들께서 이건 정말 좋은 단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가끔씩
말씀을 거의 안 해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 누구 잡으러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셔서 이제 그때 좀 보람을 느꼈죠. 아 우리가 조금 도움이 이제 됐구나. 그 여러 증거가 될 만한 네. 것들을 두 분은 제공해 준 거고 네. 이제 그걸 바탕으로 경찰분들은 이제 전문적 수사 기법을 가지고 네. 아마 위치 추적도 하고 뭐 네. 하고 해서 하나씩 체포가 된 거고 네. 네. 그죠? 네. 근데 그 뭐 갓갓 문영욱 뭐 박사 조주빈 뭐 여기까지는 이제 뭐 N번방 처벌법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아주 지금 중형이 구형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네. 그 전에 왜 몇몇은 그냥 뭐 솜방망이 처벌받고 막 그랬잖아요. 관련되게. 맞아요. 그런 거 보고 어땠어요? 우아했죠. 음.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자들이 1년형을 받을 수 있을까? 3년 6개월형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 저희 둘이서 그냥 한국 뜨자 이런 얘기도 그 당시에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켈리 같은 경우에는 1년형이 나오고 나서 네. 저희가 켈리가 이제 말했던 켈리의 범행 수법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 추적단 불꽃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얘가 1년형은 말도 안 된다. 네.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를 이제 좀 촉구를 했죠. 네. 그러면서 아까부터 우리 대화의 소재가 됐던 그 공모전에 출품을 했고 우수상을 탔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일반 언론에 소개가 되기 시작했던 게 작년 9월 이후죠. 네, 9월 이후고 사실 본격적으로 N번방 사건이 딱 소개되기 시작한 시점은 11월 이후예요. 한겨레 보도를 시작으로 이제 텔레그램 안에서 디지털 성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네. 조금씩 알게 된 것은. 네. 자, 어찌 보면요. 두 분은 이거를 어떤 르뽀로 만들어서 공모전에 출품해야 되겠다라고 접근하신 거,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 경찰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끔 만드신 분들이라 지금 이제 추적단 불꽃으로 저희 방송에까지 나오신 건데 두 분 이전에 네. 수없이 많은 그 이용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네.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분들 그 누구도 언론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방에 있으면서 제일 많은 의문을 가졌던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할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보고도 어떻게 그냥 유희로 여길까?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가해자들이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이 방에 분명히 경찰도 있고 기자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경찰하고 기자도 이거를 그냥 본인들의 놀이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경찰과 기자가 있었을까요? 네, 근데 보면은 N번방, 박사방 이제 신상 특정된 가해자들 중에 교사도 이번에 있었다고 교사들은 나왔고 나왔죠. 기자도 있었고 기자도 있었나요? 경찰도 있었잖아요. 아, 맞아. 기자도 있었다. 네. 경찰도.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들은 왜 일찍 피해 호소를 못했을까요? 협박 때문에. 네, 협박도 있었고 사실 여론이 이렇게 피해자 편에 서기까지 많은 여성 단체 그리고 경찰분들도 있었고 뭐 저희 뭐 시민단체 같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전에는 뭔가 일탈계를 했다. 피해자가 일탈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맞아요. 쟤도 공범이네라는 그렇죠. 인식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이게 공론화돼도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올까 봐 네. 망설인 점이 있죠. 그 아무튼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N번방 방지법 급하게 만들어져서 시행에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방이 있죠. 네. 네. 많습니다. 누군가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성착취를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협박하고 이런 게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개인적으로 저지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 수법 자체가 너무 세세하게 공개된 것도 있고 사실 아직도 이 일탈계를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여전히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 이렇게 철퇴를 맞는 걸 보고 아마 또 버젓이 무슨 이런 방 만들어서 돈 받고 이건 못하겠지만 네네. 개인적으로 있을 거라 이런 네. 얘기고 네.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네. 은밀하게 어떤 방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도 문제고 이제 유포
계속 재유포하는 문제도 심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제 피해자들도 제일 걱정하는 지점이 그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거 네. 계속 퍼뜨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저기로. 그게 좀 중고등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이 퍼지고 있어요. 이제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공유를 한다는 게 범죄라는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큰 범죄 행위인데 그들에게는 그냥 밥 한 번 사 먹을 돈으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인심 쓰듯이 선심 쓰듯이 이제 내가 줄게 하면서 주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주로 청소년들이죠. 네, 청소년들이 많아요. 많죠. 네.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도 꼭 필요하겠어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들은 가해자이면서 또 동시에 피해자가 될 우려도 큰 그런 집단이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이번에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라는 네. 제목으로 N번방 추적기와 우리의 이야기 책을 내셨는데 네. 이 제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제목은 저희 두 명이 뭉친 우리에서 이제 점점 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네. 그리고 그 우리를 우리 스스로 우리다라고 부를 때 그 연대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걸어왔던 1년간의 추적기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연대가 있었고 사실 피해자와 연대한 게 가장 큰 힘이 됐거든요. 저희한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를 바꾸는 변화시키는 데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네.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 출발이 불과 단 두 사람의 네, 연대. 네. 그거네요. 네. 그죠? 네. 지금도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죠? 저희요? 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사실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막 딱딱 세워놓기보다는 그냥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디지털 성범죄 뿌리를 뽑겠다라는 네.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갈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라는 인식을 만드는데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계속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사람들 이제 국민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 N번방 방지법도 생기고 뭐 조주빈 문영욱 다 잡혔으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을 계속해서 취재를 해서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자 해야죠, 앞으로. 저희는 사실 지금도 기자라고 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합니다. 있어서 네, 언론사에 입사를 안 해도 기자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긴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꼭 기성 언론이 아니라도 독립 언론도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네. 어찌 보면 기존 언론과 기존 이 경찰 공권력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두 분의 활약이 이렇게 돋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추적단 불꽃의 불과 단 두 분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